5강의 2번 이어서 마저 해볼게요. 푸드 마케팅, 이게 마케팅에 관한 건가 봐. 음식 마케팅에 관한 건가 봐요. 음식 마케팅은요, refers to가 나타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 마케팅이라는 건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떠한 다 활동을 나타내는 거야. 어떤 활동? 이렇게 꾸며주고요. conduct가 수행하다라는 얘기니까 수행되는 활동이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회사에 의해서요. 어디? food, 음식이라든지 beverage라는 게 음료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음료라든지 아니면은 식당 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푸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왜요? to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인 거고 뭘 장려해? purchase라는 게 명사로 구매라는 얘기니까 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음료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 모든 활동을 우리가 푸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러니까 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PPL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도 다 이제 푸드 마케팅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것의 구매를 만들려고 그것이 누구야? 회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푸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근데 음식의 선호도라는 건 develop, 발달이 된다. 그러니까 일어난다. 언제요? Very early age니까 아주 초창기 때 음식의 선호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근데 주로 through 뭘 통해서? learning processes. learning이랑 여기 단어 중요하겠네. 음식의 선호도,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음식의 선호도라는 것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대요. 근데 나는 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국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난 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학습된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 과정이라는 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국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국수를 좋아하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학습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도 그렇게 이제 그런 입맛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그치? 선천적으로 나는 국수를 좋아해 이런 말은 없는 거니까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만들어진대요. 그 다음에 once established,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란 접속사죠. 일단 확립이 되면 그런 음식 패턴이요. 그럼 얘들아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음식 패턴을 일단 day라고 하고요. 비동사인 are 할게. 그래야지만 비동사랑 여기 나와 있는 주어랑 생략하고 ed만 남은 분사 구문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음식 패턴, 먹는 습관 같은 것들이 확립이 되면 이런 eating 패턴은요. difficult, 좀 바꾸기가 좀 힘들대요. 부모님은요. key influence, 아주 영향력이 있다. 어디에? 초창기의 발전. 그러니까 그 음식의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면 엄마가 맨날 국수 만들어주니까 국수를 먹다 보니까 국수를 좋아하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요. 여기 중요하고 근데 outside influences, 그 외부의 요인들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important, 되게 중요해지게 된다. especially, 특히요. 언제? middle childhood니까 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아니면 adolescence도 사춘기 이런 얘기니까 애들이 부모님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대. 그래서 엄마가 국수를 많이 만들어서 국수를 되게 좋아하게 됐다. 근데 라고 한 다음에 부모님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야? 사춘기 아니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시절에 더 중요한 외부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된대. 그 외부의 요소들이라는 게 뭘까? TV 광고를 보다 보니까 저게 나와. 뭐 불닭볶음면이 나와. 그것도 면이네? 아니면 TV를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음식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게 뭔가를 나와. 아니면 친구를 맨날 만나는데 친구가 맨날 그 음식을 먹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외부 요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학습된 게 아니라 이제 외부 요인들.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 외부의 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게 된대. 친구랑 광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음식 광고라는 것이 promote, 장려하게 된다. 꽤 뭐를요? 먹고 싶고 열망하게 하고 하지만 되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제품 같은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된대. 그래서 막 엄청 맵고 막 짜고 달고 막 햄버거 막 이런 것들을 광고하게 되면 결국 되게 맛있고 먹고는 싶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overexposure, 이게 과도한 노출을 얘기하는 거고 음식 마케팅의 과도한 노출은요. 제시한다, 제기한다, 준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원래 cause의 의미거든.
음식 마케팅의 이런 과도한 노출은요, 제기합니다. 어디에? 공중보건 문제를, 결국 대중들의 건강 문제를 만들게 되죠. 어디에? 유스, 젊은 아이들의. 그러니까 맨날 햄버거랑 피자 이런 것들, 콜라 뭐 이런 것들 먹으면 당연히 거기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그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겠지. 어머, 지우개가 사라졌네. 아, 지우개. 그다음에 unlike라는 건 뭐뭐하는 달리란 얘기니까 담배라든지 아니면 술 소비랑은 다르게 담배랑 술이랑은 좀 다르게요. 어린 사람들은요, do not need,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어. 뭘 배울 필요가 없냐면 이런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요. rewarding 하면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이란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 이런 음식들을 소비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대. 뭔 얘기인지 봐봐. 맞아. 여기 읽어보고 다시 할게요. From birth, 배울 필요가 없어.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요, prefer, 선호하게 되거든. 어떤 음식 맛을 선호하게 되는데 어떤 음식, 설탕, 아니면 지방, 아니면은 salt, 소금 이런 것들이 함유량이 높은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즉 음식은요, the food most, 그러니까 즉 음식들, 무슨 음식?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니까. 마지막 줄만 좀 다시 볼게. 담배랑 술이랑은 다르게 담배랑 술은 어때? 담배를 배우죠. 아니면 술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누군가 이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건데 담배랑 술과는 다르게요. 젊은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소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아까 뭐 햄버거 먹으니까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을 막 이걸 먹는 것이 되게 맛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런 음식 먹는 것이 되게 좋은 거거든. 왜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거든. 어떤 맵고는 아니고요. 달콤하고 아니면 짜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 그게 뭔데? 광고회사들이 흔하게 광고하는 푸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기한테 그 죽을, 이제 흰 죽을 줘, 이제 엄마가. 근데 애가 이제 안 먹어. 어느 정도 질리니까 이제 안 먹는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한 꼬집 넣어서 주니까 걔가 엄청 막 춤을 막 추면서 그걸 막 먹는 장면이 나왔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보고, 저렇게 짠맛을 좋아하는 것은, 이게 그건 태어날 때부터 오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끔 만들어줘서 제가 학습되지 않고 그렇게 배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학습된 과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국수라든지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짜고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 같은 것들은 이제 선천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음식회사 푸드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광고를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맛있구나 좋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러면 볼까? 아닌 것들 마찬가지로 제껴주면 된다 그랬었잖아. 볼게요. 창조적인 음식 마케팅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음식이 되게 잘 팔려요. 이런 얘기 아니었던 거죠. 이미 이런 거 창조하는 거. 효과적인 음식 마케팅을 창조하는 방법.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driven 하면 drive의 PP 형태라서 이게 실제로 운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이 되는, 몰아치는 이런 얘기야. 자동차 운전 몰다라는 얘기 하죠. 그래서 고객에게 약이 되는 변화. 음식 마케팅에 있어서. 고객 이런 얘기 없었고요. 3번은 음식 마케팅의 이펙트, 효과, 영향력인데요. 음식 선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정답인 거죠. 음식 선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푸드 마케팅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제 그것들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맛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음식 선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식품 마케팅의 영향력. 그 다음에 새로운 전략, 전략은 아니었고 아이들, 이거 너무 특정한 거죠. 아이들에게 음식 마케팅을 improve, 개선시키는 새로운 전략. 그 다음에 5번은 막아야 돼. 아이들을요. 해로운 음식 마케팅. 아닌 거죠. 그래서 해로운 음식 마케팅으로 아이들을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TV를 꺼야 돼요. 못 보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로 등장하지 않은 거니까 아닌 단어들 좀 제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
3번은 한 마리나 아니면 더 많은 라이언즈 사자는요. 사자 맞나? 사자는요. walk along 그냥 길을 따라서 걷다 이런 얘기고 merely는 그냥 just의 의미거든. 다시요. 한 마리 아니면 더 많은 그 사자들이요. 그냥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닐 때 얘가 wildebeest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영양 같은 애거든? 그냥 영양 맞네. 뿌리 있는 영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영양 할게요. 이 영양은요. raise, 들어 올린다. 그들의 머리를. 한 마리만 사자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 영양이 딱 고개를 들어 올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귀를 쫑긋 세운다. 그리고 킁킁거린다. 그리고 occasionally는 때때로란 얘기고요. 구른다. 아빠를. 됐어? 내가 영양이야. 근데 저기 한 마리 사자가 지나가. 그럼 냄새도 이렇게 맡아보고 아빠를 이렇게 구르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거지. 왜냐면 걔가 나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경계태세를 취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신호들은요. alert, 경각심을 준다라는 얘기죠. 경고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얘가 뭐야? herd가 떼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무리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려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대. 이 영양은요. 아마 멈출지도 몰라. 그들의 끊임없는 킁킁거림을 멈출지도 모른다. 언제? 사자가 다가올 때. 쉼표의 ing, 분사구문인 거죠. 만들면서 약간의 침묵을. 어떤 침묵? 여기까지 묶어야겠네. 이렇게 묶을게요. 침묵인데 어떤 침묵? 효과적인 침묵. 뭐만큼이나? 스티뮬러스가 자극이란 얘기죠. 자극, 컨트라스트가 대비. 알람이 경계를 주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이런 얘기죠. 솔트가 아까 킁킁거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밤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다시 볼게. 내가 끊어내느라고 지금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다시 끊어주고 문장부터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꾸며주는 거고 에즈는 원급.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다시. 그 영양은요. 아까 계속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다고 했잖아. 근데 영양은 그 킁킁거리면 냄새를 멈춰. 언제? 사자가 딱 다가오면. 이제는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딱 다가오면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다가 딱 멈추는 거지. 그렇게 딱 멈추는 건 창조해내는 거야. 분사구문이고요. 뭘? 풀어밤 하나의 덩어리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뭐 약간의 이렇게 해석할게. 약간의 어떤 침묵을 만들어내는 거지. 킁킁거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되게 조용해지잖아. 그러니까 침묵을 만든대. 근데 그 침묵이라는 게 어떤 침묵이냐면 효과적인 침묵. 뭐만큼이나 밤에요. 특히 그 소리내는 킁킁거림만큼 그렇게 하는 것만큼 뭔가 자극 대비를 이루는 멈춤이라는 그런 침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대. 이거 내용 파악 돼? 내가 이거 헷갈린다 그랬지. 한국말로 읽고 오라 그랬잖아. 이런 거죠. 계속 내가 무리의 영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애 계속 이제 뭐 킁킁거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 그럼 저기 지금 사자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걔가 계속 킁킁거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 뭐야 쟤 왜 멈춰? 이렇게 딱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밤에는 그 킁킁거림을 딱 멈추는 게 그만큼이나 효과 대비를 이제 이룬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됐어? 이해가? 옛날에 모의고사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 뉴욕 지하철에 이제 맨날 다니잖아.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음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지하철이 딱 멈춘 거지. 그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걸 동시에 알아차려서 다 911에 전화를 했다는 거야. 무슨 일이 난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911에 다 같이 전화를 했대. 왜? 끊임없는 이런 소음이 나다가 지하철 소음이 나다가 갑자기 멈추면 무슨 일이 났나? 라고 더 경계심을 세우면서 이렇게 주의를 깊게 행동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헷갈리면 다시 수업 시간 질문해. 그래서 딱 이제 멈추게 된대. 일반적으로요. prey라는 거 그 먹이를 얘기하는 거죠. 영양을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영양은요.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포식자를 쳐다본대. 포식자는 lion, 사자 얘기하는 거고요. 뭐 할 때까지? 사자가 moves on, 움직일 때까지. 근데 at times, 때때로 그들은 prey, 먹이들 얘기하는 거야. 때때로 영양들이요. 다가가기도 한다? 사자한테 다가가기도 해. 그리고 유지한다. 그 사자를요. under observation. observation의 관찰이란 얘기니까 그들의 관찰 하에 둔대. 잡아 먹힐까 봐 당연하지. 다시 영양들이 바라본다. 포식자를 바라봐. 뭐 할 때까지? 걔가 움직일 때까지.
근데 때때로는 뭐 하기도 하냐면 영양들이 사자한테 이렇게 좀 다가가 보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사자들을 그들의 관찰하에 머무르게 한대. 왜냐면 딴 데 보고 있다가 걔가 나 공격하고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관찰하에 두게 된다. 이것은 불려진다. curiosity 하면은 호기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자한테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는 거는 궁금해서 다가가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호기심이라고도 부르거나 아니면 fascination 하면 이제 매혹이란 얘기거든. 결국 이제 매혹 이런 것들로 보여지게 된대. 이름을 그렇게 붙여진대요. 근데 만약에 사자가 멈추게 되고 or 아니면 turns toward them 그들을 향해서 휙 이렇게 돌게 된 거야 사자가. 그러면 그 동물들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flee 하면 도망가다라는 얘기거든. wheel이라는 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 의역하면 이 동물들이요 그냥 달아나고 도망가게 되죠. a few meters 한 몇 미터 정도 도망가게 된대. 그리고 look again 다시 봐. 다시 또 사자를 쳐다봐. 뭐 하면서 쉼표의 분사구문인 거니까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누구랑 누구 사이에 그들 사이와 그 다음에 lion 그 사자와의 사이를요 한 대략 한 50m 정도를 이제 두고서는 저렇게 멀리 좀 도망가게 된대. 근데 막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면 진짜 본 것 같기도 해. 영양들이 사자들을 갔다가 사자가 뭘 이러면 이제 막 다시 도망가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대. 됐어? 잠깐 슬라이드 넘기기 전에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at night까지요. 여기 as가 원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시 또 주격관계대명사랑 끼기도 했고 또 쉼표 찍고 분사구문도 있기 때문에 이거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오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넘기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읽고 갈게요. 이거 좀 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됐나요? 효과적인 자극 대비로서 뭐만큼이나 알람 스노트가 결국 이제 경고성의 킁킁거림만큼이나 효과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 그게 뭔데? 조용한 침묵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넘길게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도망갔다가 한 50m 정도를 이렇게 50m 정도를 떨어뜨려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자 이렇게 뒤에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와준다. keep sight of 하면 그 시야에 두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포식자를 시야에 둘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포식자인데 어떤 포식자? 이렇게 하고요. 얘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포식자? 주로 되게 위험한 포식자. 언제? 걔네가 숨겨져 있을 때. 숨겨져 있을 때 되게 무섭지. 숨어있다가 황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니까 그것이 숨겨져 있을 때 주로 되게 위험한 그 포식자들을 되게 눈 안에서 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 먹이들은요, 영양들은요, 일반적으로 따라가진 않아. 누구를 따라가지 않냐면 wild ducks 하면은 결국 뭐 야생개, 들개 같은 애라든지 아니면 하이에나들은 걔네는 그렇게 따라가거나 호기심을 이렇게 후기를 부리진 않는데 왜요? 걔네는 사냥을 하거든 오픈리 하면 대놓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대놓고 사냥을 하는 애들한테는 이제 따라가거나 호기심을 부리진 않는데 그냥 그러다 잡아먹히는 거니까. 사자한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에나라든지 아니면 들개한테는 영양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 영양이 어떻게 포식자들에 대한 그 대비책, 그러니까 방어책 같은 것들이 세우는지가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아닌 것 좀 마찬가지로 제껴주면 되는 거죠. 관찰의 중요성. 아니,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망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관찰의 중요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포식자에 대항하는 그 영양의 방어책. 얘가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아닌 거. 그 영양을 사냥할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딱 한 줄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알죠?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지? 그 다음에 5번은요. reason, 이유인데요. 개체수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 그치? 감소되는 영양의 개체수 안 나왔고요. 다양한 사냥 방법, 다양한 그 predators, 포식자에 대해서. 이런 포식자는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포식자는 이렇게 사냥하고 아니 이거 영양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포식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마지막 4번 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인데 4번을 한국말로 또 읽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읽어봐. 무슨 얘기인지. 아이디어, 생각인데 무슨 생각? 포크 뮤직이라는 게 민속 노래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되거든. 우리나라 뭐 아리랑 같은 거 그냥 생각해주면 돼요. 그 민속 음악이라는 건 프로덕트가 산물이란 얘기죠.
민속음악이라는 건 산물이야. 무슨 산물? Nature이라는 게 자연의 산물이다. Played가 여기 important par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역할을 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행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하는 자연의 산물이다. 어디서요? rise가 상승이란 얘기고 음악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 다시요. 음악의 민족주의의 향상 이렇게 할게. 민족주의의 상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연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folk 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 그거 아직 안 끝났네. 그리고 다시 가겠다. 사강도 마지막으로 이어서 계속 쭉 갈게요. 아이디어인데 무슨 아이디어냐면 우리 여기까지 묶어야겠다. 플레이드가 동사거든. 됐나요? 그래서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음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포커스 뮤직이라는 게 결국은 민속음악이 4번 이어서 마저 해볼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 마찬가지죠.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얘들아 여기까지 묶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드가 동사인데 생각인데 어떤 생각? 포크뮤직이라는 게 결국 민속음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냥 아리랑 같은 거 그냥 생각해주면 돼. 아리랑이라는 게 자연의 프로덕트 하면 산물, 생산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연의 산물이다. 다시요. 자연의 민속음악이라는 건 자연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요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됐나요? 이때 플레이드가 important par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어떤 역할을 하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 어디서요? rise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 음악적 민족주의에서. 됐어? 다시 적을게요. 음악적 민속주의. 국가주의요, 국가주의. 음악적 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민속음악이라는 건 자연의 산물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대요. 다시 조금만 적을게. 이거 헷갈려서. 민속음악은 자연의 산물이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part, 부분인데, complex, 되게 복잡한 아이디어의 부분인 것 같아. 어디에? 루트가 근원이란 얘기고, romantic nationalism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멋진, 로맨틱한이란 뭐 그런 얘기인데, 로맨틱한 그 국가주의의 그 기원이라는 것에 아주 복잡한 일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 이거 말이 너무 어렵지. 우리 한국말로 조금만 읽어보고 가자. 책 한번 봐봐, 얘들아. 그것은 민족주의 뿌리에 있어서의 복합체의 어떤 일부의 기능을 한다. 근데 조금 쉽게 한번 해보면 그 로맨틱 내셔널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낭만적 민족주의를 그냥 좋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민족은 되게 낭만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 한민족 정말 한국이란 나라 정말 대단해요. 되게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좋은 나라의 뿌리가 되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음악의 민속주의를 얘기하는 거래. 그 민속음악이라는 건 부분이 왔어. 아주 복잡한 복잡한 생각의 일부야. 우리 로맨틱한 국가주의의 뿌리에 있어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 독일의 민족주의적 그 움직임에 있어서요. 그 포크송이라는 것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뭐로? 표현이라고. 어떤 표현? purely human이라고 나와 있는데 purely가 순수하게 이런 얘기잖아. 순수하게란 지금 부사인 거죠. 그러면 human이라는 게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거든. 부사가 명사 이렇게 꾸밀 수가 없는 거니까 형용사로 human은 인간적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독일의 뭔가 로맨틱 움직임에 있어서 그 운동에 있어서 독일의 민속음악이라는 건 고려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민속음악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리랑이라고 하면 아리랑 그 음악이라는 건 정말 표현인 것 같아. 순수하게 정말 인간을 표현하는 음악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요 사실 여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
근데 being universal, universal이라는 단어 이 자리도 빈칸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보편적인 대신에 이렇게 간다는 게 뭔 얘기냐면 그 민속음악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다 그 나라의 민족 사랑하고 되게 로맨틱하고 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음악이 좀 비슷비슷할 것 같죠. 그래서 하지만 보편적이진 않고 보편적인 대신에 보편적인이라는 게 뭐야?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편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보편적인 대신에요. 그 표현이라는 건 정말 인간적이야. 막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요. 간주가 됩니다. 어떻다고? 다르다고. 한 나라, 그리고 또 다음 나라에서. 그럼 결국 나라별로 그 민족의 그 민속음악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잠깐만. 우리 아까 했었는데. 아까도 이거였나? think가 수동이면 뒤에 뭐 쓰라고요?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vary는 다르다라는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한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나라별로 그 음악이라는 것이 그 표현이라는 것이 좀 다르게 된다. 여기까지가 좀 내용이 어렵거든. 말이 너무 어렵거나 그래서 이거 그냥 별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만 좀 꼼꼼하게 보는 걸로 할게. 여기요. 여기 이 전까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냥 그 국가마다 음악이 있어. 그래서 그 민속 음악 같은 거 아리랑도 있고 아니면 저 나라는 어떤 노래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그냥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음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비슷할 것 같잖아. 보편적일 것 같죠. 근데 그거 대신에 그 표현이라는 것은 간주가 됩니다. 다르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르다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very 아니면 universal, 그 다음 however 이 세 가지만 일단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민속음악이라는 게 나라별로 다르구나. 그 다음에 민속음악이라는 것이요. considered, 간주가 된다. 뭐라고 간주가 되냐면 reflection, 반영인 것 같아. 반영해주는 것 같은데 뭘 반영해주는 것 같아? particular, 특히 mystical, characteristics,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뭔가 되게 멋진 특징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o back,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 체크해주고 아주 먼 옛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민속음악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그 미스테리하는 거 있죠. 신비스러운 인간의 특징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킴이라는 게 원래 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체제? 그래서 이런 체제에서 보면요. 디비전이라는 게 분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 중요하고 분열인데 mankind, 인간의 분열 into 어디로? nation, 국가로의. 그러니까 이 국가, 저 국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요. 되게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 같다. 이게 뭔 소리야? 말이 너무 어렵지. 아까 나라별로 그 음악이라는 게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되게 따뜻하게 다 붙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뭐 스위스 여기 이탈리아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도 그 음악이라는 게 각각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디비전 분리해 놓자. 우리 여기서 너는 여기 독일 사람, 너네는 프랑스 사람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팩트, 사실인 것 같아. 이런 음악 부르는 애는 독일 사람, 이런 음악 부르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는 얘기였거든. 왜냐면 나라별로 그 민속 음악이라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인간을 나라별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 같다. 노래 자체가 다른 거니까. 모든 나라는요. 말해진다, 가지고 있다고. 그들만의 깊은 뿌리 박힌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ational soul이라고 얘기를 한대. 국가의 영혼, 국가적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think 투부정사 쓴다 그랬는데 say도 마찬가지예요. say가 수동태면 뒤에 투부정사 써야 돼. 모든 나라는 그들만의 뿌리 깊은 국가 정체성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가 정체성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일본은 뭐 어떤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folk music이라는 거, 결국 민속 음악이라는 것이요. 또 나오네. believe도 수동태죠. 투부정사 써야 돼. 이거 정리해줘야겠다. 일단 이거 먼저 할게. folk music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어떻다고? clearest, 가장 명백한 표현이라고.
뭐를요? 국가의 특징을 표현해 주는 거. 전형적인 특징. 무슨 특징?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어떤 티피컬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내가 정리하고 갈게. be said. 아예 쓸까? be said to.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고. be believe도 to 부정사 써야 돼. 그 다음에 아까 think도 수동태로 쓸 때 to 부정사 써야 돼. 요 정도만 체크해주면 돼요. 이게 왜 to 부정사 써야 되는 건지는 이게 원래는 수동태의 가장 마지막 섹션인 거거든. 그래서 뭐 대절의 수동태를 만들기 뭐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건데 우리 그거 개념 정리보다는 그냥 얘네 세 가지가 다 수동태 쓸 때 뒤에 to 부정사 쓰는구나. 요것만 일단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만 다시 해석해볼게. 그래서 그 민속음악이라는 것이 간주가 된다. 가장 명백한 표현인 것 같아. 국가의 특징을 표현해주는. 그래서 근데 아리랑 노래 어떤 노래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막 핍박받았어. 근데 막 랩 같은 것도 좀 그렇잖아. 랩도 막 흑인 음악이라고 얘기할 때 막 되게 차별받고 막 그러니까 막 슬프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게 막 나중에 이제 R&B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인간의 그 슬픔 아니면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한 게 R&B가 되고 아니면 뭐 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속 음악도 마찬가지로 간주가 되는 것 같아. 정말 가장 깨끗한 표현의 하나인 것 같다. 뭐를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때 캐릭터라는 말을 썼는데 아까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음악인 것 같다. 그 모든 국가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한 전형적인 특징, 그것들을 이제 민속 음악화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나라별로 다르다. 근데 이거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 민속 음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막 주제가 있거나 막 그런 글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우리 그냥 흐름만. 민속 음악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건 자연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근데 그건 나라별로 되게 달라. 근데 그 민속 음악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거가 어디 나와 있는 건지 그냥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 아닌 거 너무 문제가 어려웠으면 한번 같이 천천히 풀어볼까? 믿음인데 음악은 독특해 인간에게만. 다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음악은 독특하다 인간에게. 음악이 인간에게 독특하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유니크는 유일한이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음악이 유일한 거야 인간에게. 동물들은 지금 음악은 없고요. 인간만 음악이 있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탈락인 거죠. 다시 유니크 해석 잘해야 돼. 유니크 뭐라고요? 인간에게만 유일한 게 음악이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2번 obstacle 하면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애물 안 좋은 얘기 없었잖아. 그치?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일단 이상한 거죠.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제껴주면 되고요. 3번 에러는 실수를 얘기하는 건데 viewing music, 음악을 보는 실수. 뭐로 보면 안 되는데 보편적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음악은 다 다르다니까? 라는 얘기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주제랑은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게 포크 뮤직이란 말도 없었을 뿐더러 음악이 달라요. 그냥 한 줄 이렇게 나온 거라서 안 되죠. 그 다음에 포크 뮤직, 클래식 아예 등장하지 않았잖아. 클래식 뮤직이란 말 아예 없었고. 볼까요? 5번 view, 시각인데 무슨 시각이냐면 그 민속 음악이라는 것은 represent, 대표하는 것 같아. 뭘? 국가의 정체성을.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라고 해도 끝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닌 거 제껴주다 보면은 그래도 문제가 풀릴 때가 꽤 많거든. 대부분 또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5번이 조금 어려워서 근데 아까 또 얘기하지만 앞부분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거든. 대신에 어디서부터 however서부터 해석이 되는지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운 부분은 그냥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갔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또 마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4강이 아니라 5강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보는 걸 할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